안녕하세요. 아스타TV 주기자입니다. 아스타TV는 외식 경영인들의 논스톱 솔루션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금 파파이스 메뉴들을 이제 함께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이제 그 설로만 돌던 파파이스의 한국 철수 설이 매장 현장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제가 오늘 인지를 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지역의 매장을 봤더니 11월 30일부로 이제 영업을 종료한다고 공지가 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추억의 브랜드 파파이스 메뉴들을 부랴부랴 주문을 했습니다. 네, 파파이스는 1994년 압구정점을 시작으로 한국에서 영업을 시작했는데요. 이제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아주 핫했죠. 그리고 이제 KFC와 더불어 치킨을 활용한 패스트푸드점으로는 인기가 높았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10대 때 파파이스에서 친구들도 많이 만나고 이런 핑거벨레나 이런 케이준 프라이 이런 것들도 많이 먹고 했죠. 근데 이제 이 파파이스가 2000년대 들어서면서 이제 약간 이제 운영이 이제 주춤해집니다. 그거는 이제 뭐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이제 한 가지 요소로는 맘스터치의 등장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 전에 그러니까 그 치킨 패스트푸드 시장에서 KFC가 치킨 위주, 너겟 치킨 뭐 요쪽, 그리고 파파이스가 치킨과 함께 버거, 이렇게 이제 시장을 끌고 가고 있었다면 이제 맘스터치는 그 둘의 장점을 가져와서 한국적으로 풀어내면서도 가격대 부담은 적게 라는 게 이제 그 마케팅 포인트잖아요. 그런데다가 이제 저도 이제 맘스터치를 먹고 자란 세대지만 이제 저보다 어린 분들에게는 그래서 이제 파파이스보다는 이제 맘스터치가 조금 더 친숙한 브랜드겠습니다. 자, 근데 오늘은 이제 그 파파이스를 통해서 우리가 해볼 얘기는, 파파이스는 그래서 지금 한국을 철수하면서 우리한테 이런 정보를 줬어요. 나 이제 언제까지 영업을 할 거니까 그동안 이제 사랑해 주신 분들 고맙고 뭐 이제 더 드셔도 좋다, 그 기간까지는. 근데 이게 이제 이런 태도가 글로벌 프랜차이즈에서는 뭐 운영 본부가 있으니까 쉬운 일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런 태도는 이제 개인 외식업 브랜드에서도 충분히 이제 생각해 봐야 될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외식 브랜드가 이제 뭐 론칭할 때는 이제 성대하게 하지. 근데 이제 사라질 때는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관계든지 마무리를 잘해야 돼요. 네, 특히 개인 브랜드일수록. 아니, 우는 거 아닙니다. 제가 지금 이를테면 폐업 사례죠. 폐업을 어떻게 이제 현명하게 소비자에게 알릴 것이냐, 요 사례를 지금 떠올려 보니까 일전에 어떤 가게는, 그 가게는 이제 식사도 하고 반주도 하고 그런 가게였어요. 아주 작은 가게였는데 그 브랜드가 떠나고 그 자리에 다른 업종, 다른 사장님들 와서 이제 며칠부터 영업을 한다고 이 대문에 이렇게 대자보 같은 걸 붙여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자기는 떠나지만, 뭐 떠나는 이유도 있었어요. 자기 개발을 하러 여행을 간대. 뭐 갔다 와서 더 좋은 요리를 찾아뵈면 되겠죠. 근데 뭐 그러니까 자기네 후속 브랜드, 그 자리에 들어온 후속 브랜드도 여전히 잘 찾아주시면 좋겠다 라는 그런 취지였거든요. 그리고 또 떠오르는 한 가지 사례는, 이건 제가 최근에 겪은 건데, 단골 백반집이었습니다. 아주 음식 맛은 물론이거니와 가격, 서비스, 청결 뭐 어느 하나 흠잡을 게 없었어요. 다만 이제 영업시간이 좀 길지 않다는 거 빼고는. 근데 이 집이 워낙 갑자기 그냥 문을 닫은 거야. 얘기도 안 하고. 그러니까 제가 일주일 전에도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폐업 일주일 전. 근데 사장님은 아무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폐업 고지는 그러니까 어느 날 지나가면서 봤더니 그 업장에 이제 기물 다 나오고 간판 내리고 그냥 현수막 하나만 걸려있더라고요. 이 자리에는 페리카나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난 생각을 했지. 사장님들이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백반집을 하기가 힘이 들어서 저걸로 봤구나. 페리카나가 아니다. 처갓집이었다. 처갓집. 뭐 저걸로 봤구나.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뭐 그거는 아닌 걸로 판명이 났어요. 왜냐면 거기 사장님을 보니까 다른 분이더라고. 근데 요 이제 그 자영업, 외식 자영업 브랜드에서 소비자와 잘 마무리를 해야 되는 이유가, 이 소비자들은 뭐 파파이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파파이스는 어떻게 보면 한국에선 철수했지만 이제 외국 가면 먹을 수 있잖아. 근데 그 제가 말해드린 사례 이런 것들은 그렇게 유종의 미를 하지 않는다면 이제 소비자들은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단골집이 사라진다는 거, 아무 말 없이 사라진다는 게 단순히 그냥 밥집 하나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 마상을 입는 분들이 꽤 됩니다. 왜냐면 이제 그 기저에는 맛은 어느 정도 이제 취향도 있지만 길들여지는 면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 가던 식당, 내가 좋아하던 요리, 물론 이제 그 사장님들 입장에서는 내가 영업이 너무 힘들어. 그래서 뭐 손님들의 처지를 헤아릴 뭐 그런 어떤 생각까지는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손님들 입장에서 그게 아니다 라는 거지. 그래서 훗날 어디서 만나더라도 이제 서로 웃으면서 보는 게 좋잖아요. 근데 요거는 이제 또 심리학적으로 보면 이제 그 소비자 심리학, 이 판매자는 손님이 찾아오죠. 그러니까 1대 다수의 방식입니다. 근데 그 소비자가 느낄 때 심리적으로는 그 사람과, 그러니까 내가 소비자면 손님과 사장, 손님과 브랜드, 이렇게 1대1의 관계로 인식을 하게 돼요. 때문에 어떤 그런 가끔 보면 터무니없는 블랙 컨슈머도 있고 하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악성으로 금전적인 이득을 취득하려는 분들도 있는데, 대개는 그 브랜드에 대한 어떤 애정이 이제 그렇게 반사적으로 나온 거라고 볼 수도 있는 경우가 꽤 됩니다. 네, 그래서 뭐 폐업을 하는 게 운영을 축소하거나 폐업을 하는 게 사실 좋은 일은 아니죠. 하지만 근데 그거를 토대로 사장님이 더 나은 인생에 있어서 더 나은 행보가 될 수 있다면 마땅히 축하해야 될 일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앞서서 이제 손님들과 충분히 이제 어떤 그 마무리의 시간을 갖는 것도 의미가 있다 라는 게 이제 오늘의 아스타TV 내용입니다. 오늘 지금 저 이거 지금 1시간 내로 업로드 할 건데 네, 모쪼록 뭐 폐업을 안 하는 일이 좋죠. 근데 뭐든지 그래요. 잘 헤어지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브랜드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처음에는 만들어요, 사람이. 근데 이제 이게 힘을 얻고 손님들의 그런 힘을 얻다 보면 이제 자생적으로 굴러가기 마련인데, 내가 이 브랜드의 기획자, 만든이라고 하더라도 이 브랜드를 중단하거나 해소, 청산할 때는 이제 그간 함께 해준 분들과 어느 정도 이제 마음을 나누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라는 게 오늘의 결론입니다. 자, 여러분, 좋은 주말 되세요.